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재테크 알아본다 홍유경입니다. 자,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 오늘도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하고 있죠. 특히나 미래, 노후를 대비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30대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30대부터 준비해서 50대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동산 전략들. 자, 오늘 특히나 다양한 지역의 정보들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포인트는 무엇인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230번 통해서 전화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테크 알아야 본다. 저희 그 프로그램 다시 보기 서비스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국경제TV 들어오셔서 생활경제 파트란으로 들어오시면 재테크 알아야 본다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여성 파워가 그대로 느껴지는 화요일입니다. 자, 먼저 가자 부동산 연구소 최경화 소장 그리고 R&DSN 이지연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아마 현장에서 더욱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온 투자 전략 어떤 걸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최경화 소장님이?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30, 40 세대들한테 딱 맞는 그런 알짜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임대하기 좋은 땅,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망한 땅들은 또 계속해서 변화한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야말로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또는 트렌드를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세요? 네,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도 부동산 시장이 따뜻한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이제 계속해서 뜨겁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에 이제 부응을 해서요. 저는 오늘 이제 노후 대책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알짜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재테크 이슈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부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함께하고 있죠. 서울 전화 02-6676-0230번과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181번으로 생방송 실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지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저희 미래 신도시 쪽에 네, 위례 신도시. 네네 상가를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너무 많이 있고 네, 작년에 제가 트렌지몰이라 그래서 거기를 못 받았어요. 경쟁이 네. 많아서 네. 지금 요즘에 좀 몇 군데를 좀 다녔는데 음. 상가가 너무 지금 일이 많이 있어갖고 네.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네. 자, 위례 신도시 쪽으로 일단은 투자를 원하시는 상황이신 거세요? 네네. 상가 매물을 찾아봤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최경호 소장님 도움 주시겠어요? 네네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위례 신도시 쪽에 상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특히 위례 신도시를 이렇게 꼬집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잠실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예, 작년에 저희 부모님들하고 이제 투자를 작년 여름인가요? 네. 받으려고 갔다가 그때는 너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 또 선전도 나오고 미래에 대한 미련이 좀 있어서 네네. 예, 미래 쪽에 좀 투자를 하려는데 아. 사실 몇 군데는 좀 봤고요. 네네. 근데 워낙 아파트 쪽도 있고 중앙역 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또 그래도 좀 상권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역세권 쪽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거기도 또 시청자님이 몇 그러니까 군데가 지금 현재 있더라고요. 잠실에 거주하고 계셔서 그 근방에 있는 위례 신도시 쪽의 상가 쪽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위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권역에 계신 분들이 상업용 투자용으로 가장 많이 찾는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위례 신도시에 대한 상가 투자는 이제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송파대로를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후 수요로 하는 주거 밀도가 높은 주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상가 자체가 그 주거 세대를 배후로 하는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세권에 있는 상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린 상가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의 밀도 자체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적은 양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그 상가가 이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상가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위례에서는 그 중앙역 예정지 앞에 있는 상가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도 그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네. 잘 짚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위례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그 하남과 그다음에 성남시와 서울 송파 이 세 가지 권역이 합쳐서 만든 통합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상에 그 트램이라는 전차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가 그 쓰는 역 주변에 있는 상가를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네, 저도 이제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노면 전차가 쓰는 정차역과 그다음에 그 위례 중앙 역사가 있는 그 역사 앞. 그다음에 그 평당가가 저렴한 상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통합적으로 다 교집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위례 쪽에 아마 극장이 아마 입점이 될 상가가 있습니다. 제가 네. 방송상에서는 어느 상가라고 지목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주거 세대를 배후 지역으로 하는 상가 중에서는 그 핵심적인 점포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5일 이렇게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점포이거든요. 예. 예, 시청자님. 네. 예. 소리가 좀 적은데,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역세권, 중앙역 앞쪽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네. 번째는 그 노면 전차가 쓰는 트램역, 역사 앞을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가의 비중이 좀 큰 극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점포가 있는 상가 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가의 평당가를 좀 비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위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단지 내 근린 상가가 좀 평당가가 조금 더 비싼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선택하실 적에는 전체적인 외형과 이제 평당가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을 하셔야지만 좋은 상가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아, 예.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질문 하나 좀 네. 드리려고요. 말씀하세요. 그 작년에도 제가 갔었고 올해도 며칠 전에도 한번 갔었어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역세권 그러면 역세권이 좀 비싸고 그 아파트 쪽은 좀 가격이 다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역세권이 좀 더 비싼데 네. 이제는 그 아파트 쪽이나 이제 여기 있는 데나 이제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디가 날까? 그래서 네, 다른 그러니까. 일반 신도시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네. 역세권이 사실은 이제 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고 네.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원가가 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저렴한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있는 근린 상가가 분양가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아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앙역이라든지 역세권 위주에서 분양가, 원가가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필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크게 되면은 원가 자체가 저렴하게 그 원가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가에 대한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단지 내 쪽으로 가면은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필지가 적기 때문에 최초의 분양가
그 원가 자체가 좀 비싸게 분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상가가.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앙역 역세권에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그쪽 상가 쪽에 한번 눈여겨보시게 되면 좋은 상가를 아마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지금 시청자님 들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투자해야 이익이 나는 거고 그럼요. 수익률이 높은 건데 네네. 역세권이다, 아파트 큰 단지, 뭐 인근이다. 이 네네.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진 매물은 확실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미래 신도시의 극장 하나만 들어선다라고 네네. 해서 예전에 신도시 상가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위치상에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요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예. 지금 현재 네. 그 위례 중앙역 주변에 상가 같은 경우에 평당가가 그 2천만 원에서부터 4,500만 원대까지 가격 편차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땅에 대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원가 자체가 저렴할 수도 있고 비쌉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극장에 들어오는 위례 중앙역 옆에 극장에 들어오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필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원가가 저렴해서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역 주변에 있는 그런 상가들을 좀 관심 있게 눈여겨서 보시면 좋은 상가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지금은 선택하시기 사실 너무 큰 틀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최경 씨.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그 위례 신도시로 좀 네네. 혹시나 지도상이라도 들어가서 네네네. 여기 정도는 요 정도 금액대, 여기는 예, 요 정도 예. 금액대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지금 하는데요. 지도상에는 이제 위례가 지금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입주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지도상에서는 정확히 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상권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이렇게 쉽지가 않으신데 네. 항상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꾸준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근린상가하고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상가들하고 굉장히 가격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전문가하고 상담을 같이 해보셔야지만 좋은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서 네. 저하고 계속 제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담은 이 정도로 좀 우리 시청자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더 많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워낙 좀 큰 신도시이다 보니까 위례 신도시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오늘 서울전화 0266-0230번 전화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상담도 받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나 뭐 재건축이다, 재개발, 지역 내에 위치한 매물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요일마다 다르거든요. 네네. 어떤 땐 아파트, 어떤 땐 개발지, 뭐 신도시,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개발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지금 광명 철산동에 네, 23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매도를 할 수 있을까 알아보는 중인데 네. 주변에 1호선 연장선 개통 얘기도 있고 뭐 재건축된 데도 많아서 네. 앞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매도를 해도 될지 말지 좀 고민되세요. 네. 자, 철산동에 어떤 아파트세요? 어떤 주택? 브라운스톤이요. 어떤 거요? 브라운스톤이요. 브라운스톤. 23평형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철산동의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자, 호재가 아직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준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 철산역 아랫부분에 브라운스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실거주 하고 계시나요? 예, 거주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일단은요, 이 아파트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만약에 뭐 대형 평수를 갈아타시길 원하시나 뭐 그러시는 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지역 이제 철산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역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학군이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또 바로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도 있어서 이쪽에 업무 지역 수요까지 흡수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그 또 재건축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바로 이쪽에.
네, 여기 철산 주공 7단지라든지 뭐 8단지, 9단지도 있겠고요. 이제 이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주변 일반 아파트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책적으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예. 네, 폐지가 되면서 올해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실제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된 부분이 강남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아, 네, 이게 이제 철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 아파트 주공아파트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예. 네,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일반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분양가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겁니다. 아,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주변 지역 아파트도 가격이 같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돼서 만약에 이 지역 내에서 뭐 평수를 갈아탄다고 하면 지금 더 올라가기 전에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근데 지금 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니요, 지금 가격이 한참 빠졌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상태입니다. 아, 네, 앞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형으로 갈아타시려면 지금이 좋겠고요. 만약에 예. 이제 이 지역이 꼭 대형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시면 조금 지켜보시고요.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는 그 시기에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철산동 아파트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는 샵 818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요, 현찰 1억 정도 가지고, 네, 2억이요? 1억. 1억, 네. 1억 가지고 그냥, 자꾸 방송에 보면, 빌라를 많이 사라고 그러는데, 전 빌라는 안 사고 싶고, 네. 그냥 아파트, 조그만 거라도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네. 수익형으로. 네. 수익형으로. 네, 그 어느 지역이 좋은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아파트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고. 네. 현금 네. 1억입니다. 자, 최경원 소장님, 네네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 고객님 그러면 1가구 1주택이신가요? 저기 1가구 1주택은 아니고요. 네. 말하자면 집은 저희 집인데 네네. 이렇게 딸이 분양을 받아서 제가 명의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전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고객님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신 거죠? 아니 전세로만 돼 있어요. 아, 전세로만 되어 있으시고 네, 실질적으로 따님 명의로 되어 네, 있으시고 고객님은 네, 거기에 네. 전세로 살고 계시고 예. 그러면은 무주택 세대주이신 거네요. 네. 예. 그러시면은 이제 그 아파트를 한 채를 이제 그 매수를 하셔가지고 임대소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예. 예. 근데 부천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부천 지역 말고 네. 제가 1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2억이요? 아니 1억을 가지고 1억. 네, 투자하실 네. 수 있는 다른 네. 지역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예. 그 투자라는 부분은요. 그 네.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개발 호재가 있어서 네.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네.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네.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부천 지역보다는 네. 향후 이제 그 지하철이 개통이 될 예정지라든지 네. 이런 곳에 분양권을 투자하시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 좀 예. 뭐 첫 지역을 번째는 추천해 이제 주신다면? 신분당선 라인이 네. 개통될 수 있는 네. 예, 그 용인 수지 라인 쪽에 소형 네.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외형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안쪽이면 네. 가장 작은 평형을 이제 매수하실 수가 있으신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남역 쪽으로 출퇴근하고 판교 쪽으로 출퇴근하는 그 젊은 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임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신축은 없고 지금 현재 한 5년에서 8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라인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인데요. 네. 그 여주 이천 라인이 이제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주요? 예. 여주 이천 라인이 이제 그 판교에서부터 그 네. 분당 임해동 해가지고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그 이천 경기도 이천까지 그 지하철이 이제 연결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판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나 강남권역으로 출퇴근하는 그 수요자들이 그쪽 네.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많이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조금 이제 5년에서 8년 정도 됐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라인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신축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그쪽에 이제 투자하시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한 24평형이 한 2억 한 4천에서 2억 6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투자금 1억을 가지고 대출과 네. 보증금을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네. 우리가 일반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나 오피스텔보다는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기본 24평이라고 하더라도 방이 3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선호도는 굉장히 높고 신축이기 때문에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 받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충분히 투자하실 수가 있고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패턴, 그러니까 신분당선 라인이 개통이 될 용인 수지 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주 이천 복선 전철이 개통될 수 있는 경기도 광주 쪽의 분양권, 이 두 가지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근데 네. 일반 분들,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그 투자를 조금 망설이시는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반경 내에서 투자를 항상 원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점점점 좁아지는데 네. 그 벽을 깨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지금 부천에 살고 계시지만 네. 조금 이제 역들이 개통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쪽으로 조금 폭을 넓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그러면 추천해드린 이거 저기 네네. 두 번째 추천하신 건 네. 지금 분양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네, 분양권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분양권이 합법적으로 명의 네.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네. 예, 그럼 계약금-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아, 짓고 있어요. 예, 짓고 있고 분양권으로는 분양이 끝났고요. 아, 이미 이제 그럼-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네. 예, 그런데도 지금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지하철 개통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역 바로 앞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거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판교나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수요들이 그쪽으로 집중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그쪽을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그 아파트를 그러니까 매수하셔가지고 임대 소득이 가능한 수익형 매물로도 추천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에 사실 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드리기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일단 지금 추천해드린 요 지역들 참고를 해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 네. 부분은 방송 끝난 이후에 좀 더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드릴까요? 네. 남겨진 번호, 네, 다시 한번 연락 원한다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1억대에도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새롭게 아셨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경기도 광주에 대한 새로운 투자처가 있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 아셨겠지만 용인이나 수지 같은 경우에 특히 수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억대로도 지금 투자하기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의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렛대 효과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전세 시장이 너무나 포화된 상태인 거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없으면 이제 반전세나 월세 물건으로 이제 전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전세 물건은 거의 뭐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상황이
상황인 거고 네.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계속 이 아파트에 대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수익형 상품 쪽으로 지금 아까 고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지만 일단은 지하철역이 개통이 될 그런 역세권 위주의 소형 아파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알겠습니다. 역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수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수지에 대해서 이제 뭐 문자 내용도 그렇고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네, 네, 그런 네, 것 네. 때문에 예, 이제 예, 좀 예. 지금 투자하기에 적기일까요? 라는 내용이 좀 눈에 띄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네. 지금도 늦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직 역이 개통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미 가격 자체가 오르고는 있지만 용인 쪽 같은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개통이 되는 시점에 그 주변을 또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런 알짜 매물이 꼭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네. 4416님이 네. 경기도 광주 아파트 소형 매수하면 수익 창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네네. 바로 문자를 주셨네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주변에 있어야지만 알겠습니다. 네.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네네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또 각 지역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한 지역이 있다라면 반드시 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의견 듣고 나서 움직이셔도 늦지 않으시잖아요. 서울전화 026676-0230번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상담 샵 8181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자부동산연구소 최경화 소장, 그리고 R&D에서는 이지연 연구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내용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좀 살펴볼게요. 그 8859님의 사연입니다. 그 외대암역에 단독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하셨대요.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매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걱정 어린 문자를 주셨습니다. 8859님. 네, 재건축에 이어서 제가 이제 재개발 시장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 외대암역 그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기가 무슨 재개발이죠? 여기가 이제 이문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요. 예. 지금 사업 그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준주거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그 부분 때문에 이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거래를 할 수 있으시면 지금 빨리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매도를 이제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심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는 곳에 상업시설이 너무 많아서 이 상업시설이 많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분들, 그 조합원분들이 나는 그 사업 진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그 임대 수익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청자님은 이제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익을 내시려면은 대형 아파트로 이제 받아야지 이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진행이 꾸준히 잘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더 이상 이제 가지 마시고 매도하실 수 있을 때 매도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개발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은 이제 주거 지역 비율이 높은 쪽으로 다시 한번 갈아타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매도 쪽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매도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래가 좀 오래된 이루어지긴 해요, 이 지역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파실 수 있을 때 빨리 이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매도,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8859님 참고하시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갈아타지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문자 사연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그 분당 서현역입니다. LG 에크라트 오피스텔 24평형을 보유 중인데 매도 타이밍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최경화 소장님. 예. 이 한숨은? 그 서현동의 그 네. LG 에클란트 네, 말씀하셨죠? 에클란트. 예. 이름이 좀 어려워요. 서현동의 그 에클란트요. LG 에클란트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 그 서현 역세권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면서 약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분당에 있는 LG 에클란트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이쪽이 그 분당에서 그 요쪽 요 노란색으로 된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분당에서
그 서울 쪽으로 나가는 판교 YC의 큰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LG 에클란트 이 오피스텔 바로 앞에 버스 정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현 그 역이 바로 이렇게 앞에 서현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당의 핵심 도시가 이제 서현역이죠. 서현역 주변에 지하철과 광역 버스가 다 집합할 수 있는 바로 핵심적인 자리에 이 LG 에클란트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매매가가 한 뭐 24평형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월세가 한 1,000에 7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매년 매매가에 대한 부분들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지역인 거기 때문에 서현동에서는 가장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분당권에서 이렇게 6%대 수익률과 네. 매년 뭐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오피스텔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오피스텔인 네.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보유를 하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강추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4950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팔지 마시고요. 꼭 보유를 하고 계시는 쪽으로 네.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 4950님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최경화 소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와, 이제 확실히 문자 사연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가 느껴지는데요. 뭐 8996님, 2억 정도 투자할 수익형 부동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셨고 7924님은 서울에서 1억대로 두 자녀가 살 수 있는 집 추천 바랍니다. 라는 내용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매수뿐만 아니라 현금 5천만 원 정도 부동산 투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4416님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 자체를 아무래도 고민하시는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재테크 이슈 좀 알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재테크 이슈. 자, 수익형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 전문가의 좀 박빙의 의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최경화 소장님은 오늘 어떠한 전략, 어느 지역 준비를 하셨나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투자에 대한 연령층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 4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연령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0, 40 세대가 주력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오늘 이제 물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물건은 동탄과 그다음에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편의점이 임대가 맞춰진 상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키워드로 한번 투자 공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투자 공략법 띄워주시죠. 자, 저평가와 개발 호재다. 요게 두 개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찾으면 되죠? 이 키워드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일단 수익형 부동산의 핵심은 내가 이제 그 상가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에 이걸 매수하느냐.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가 뭐 이렇게 상품 같은 거 얘기를 할 적에 우리가 무릎에서 샀느냐, 어깨에서 샀느냐, 지금이 어느 타이밍이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를 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거의 신의 경지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은 저평가와 개발 호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나는 배 아래쪽에서 그 타이밍에 물건을 샀다. 이거는 바로 이제 수익률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원가 대비해서 나오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창출될 수 있느냐가 바로 매수의 타이밍이 언제이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네. 오늘 준비한 그 매물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황금성과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동탄과 그 미래 신도시의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신도시의 두 가지의 매물을 비교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요. 자, 일단 준비된 매물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탄 신도시, 2기 신도시입니다. 그대 광교 신도시, 둘 다 워낙 큰 신도시예요. 편의점짜리네요, 둘 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네.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은 제가 그 동탄하고 그 광교 신도시를 이제 신도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렸던 이유는 사실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렌드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지역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신도시가 사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뭐 위례 신도시, 뭐 판교 신도시 있습니다. 네, 판교의 이제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탄과 광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광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도시가 입주가 90% 이상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가 지금 개발 행위가 계속 한참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신도시 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 행위하고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호재라는 거는 앞으로 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군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투자를 하셨을 적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네. 이 두 가지 지역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지역을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예.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두 지역 다 지금 현재 편의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매매 가격과 그다음에 수익률과 뭐 여러 가지 지역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신도시를 개발했을 적에 첫 스타트로 시범을 보이는 단지가 바로 시범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시범 단지 내에 위치한 편의점 자리가 되겠고요. 광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경기대역이 앞으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신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경기대 역사 앞에 있는 편의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배후 수요는 주택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그 뒤쪽에 분포하고 있는 상가주택지 이쪽이 배후 수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분양 면적은 23.50평이고요. 동탄은. 그다음에 광교 같은 경우에는 16.26평입니다. 전용 면적은 동탄 신도시가 16평으로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에는 8.9평입니다. 또 전용률을 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동탄 같은 경우에 전용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가가 단지 내 상가이냐, 이제 근린 상가이냐에 따라서 전용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이 몇 평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이 넓을수록 매출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 동탄 같은 경우에 매매 금액이 6억 7천입니다. 광교는 5억 5천이고요. 예. 임대 조건은 이제 5천에 350에 동탄 신도시는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대출 4억을 이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2억 2천으로 12.7%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광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에 250으로 임대차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대출 3억 8천이라는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투자금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을 가지고 13.9%대 정말 굉장히 뭐 높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저금리를 이용한 대출을 이용하셔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시게 되면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다 공통점은 편의점이 임대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개발 호재는 앞으로 역사가
지금 개통이 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대한 시세 차익 부분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아이템이 더욱더 네. 관심이 가는 이유가 네네. 사실 편의점이 들어서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일단 편의점 본사 자체가 편의점 자리를 알아볼 때 네네. 거기에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느냐를 굉장히 좀 선조사라고 하죠. 그런 그렇습니다.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편의점 네네. 들어서는 데는 일단은 굉장히 상권이 활발하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신도시의 편의점 입점을 지금 뭐 예약을 하기로 한 그런 매물들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개가 뭐가 좋고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포인트를 각각. 일단은 그 편의점 자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조금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지 내에 위치한 편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제 슈퍼나 마트가 보통 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편의점이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쪽 상가에서는 슈퍼하고 마트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편의점이 배우 세대를 하는 독점 상가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교 같은 경우에 편의점은 지금 이제 경기대역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길에 이 편의점에는 반드시 들려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특징은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앞에 이용하시는 유동 인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네. 아니면 주택에 대한 수요들에 대한 유동 인구가 네. 경기대 역사 앞에서는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그 최경호 소장님이야말로 뭐 신도시 투자 전략을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두 가지의 신도시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확실히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샵 8181번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사실 준비한 내용이 더 있는데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지연 전문가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후 전략, 노후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매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삼동입니다. 고시원 건물이에요. 강남역 도보 10분, 매매가는 25억 8천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 일단 임대료가 높네요. 2천만 원. 대출 12억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 13억 8천만 원입니다. 원룸 44호실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일단 수익률만 보고 가자, 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어떤 중요한 포인트죠? 수익률과 이제 임대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삼동 업무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고시원 통건물인데요. 이제 예. 안정된 임대 수익과 이제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2012년 5월 준공된 건물로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풀옵션 44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44호실 현재 공실 없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13억 8천만 원으로 13.4% 높은 수익률 예상을 가능하겠고요. 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그 중과세 없이 투자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제 임대 사업하실 때 가장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임대 수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임대 사업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본매물 지금 같은 위치가 경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테일한로와 강남대로 따라서 빽빽하게 이제 업무 시설들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밀집된 오피스 상권에 한정된 도로 여건 때문에 출퇴근 전쟁에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직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주 근접을 찾아서 옮기는 그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기에는 최적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도 굉장히 탄탄한 지역인데요. 이제 한전부지부터 잠실 운동장까지 그 국제 복합 교류 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개발 여파들로 이제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인데요. 이제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핫 이슈였죠. 네. 이제 한전부지가 인접해 있어서 이런 후광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실투자 13억 8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다달이 2천만 원 가량의 지금 그 정도의 일단은 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공실이 없이 계속 이렇게 좀 유지가 네네. 되어 왔다는 건가요? 네. 이제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직장인 아. 수요도 물론 있지만 뭐 이제 강남 쪽에 그 성형 여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머무는 그런 이제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공실 없이 지금 계속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매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림역에 위치한 매물도 한 개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요일에 준비되어 있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경매시장 뜨겁고 NPL에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3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현명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